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만 45세에서 59세까지의 싱가포르 거주자들은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백신.gov.sg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그게 바로 예약 날짜를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맞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URL을 문자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럼 URL을 받으시면 그때 들어가셔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또한 아동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멀지 않은 시기에 만 16세 이하의 학생들도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전했습니다. 4월 5일부터 기존 50%에서 75%의 인원까지 회사에 돌아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4월 24일부터는 결혼식에 250명까지 초대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현장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하지 않으려면 100명까지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브 공연과 스포츠 경기도 750명까지 입장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250명까지 현장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현장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하는 행사에 갔을 때 코로나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입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들과 여행 재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백신 여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나라가 코로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인지를 고려해서 트래블 버블이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요.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싱가포르에 돌아올 때 백신 맞은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재 연구 중에 있어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165명이 지난주 로컬 방학 때 공원이나 비치에서 코로나 룰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받게 되었고요. 83명의 사람들은 빈 사무실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다 걸려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3년에 걸쳐서 본국에서 싱가포르로 80만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한 번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벌금 18,000달러를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만 달러 이상 현금을 가지고 들어올 시 항상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만 달러의 벌금 혹은 둘 다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초에 NUS의 한 기숙사 동에 샤워실 오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예요. NUS에서는 혹시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오수를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동이 전체가 폐쇄가 되고 사람들이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거는 아무래도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아마 그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블로거이자 재정고문인 한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리생융 총리에게 13만 3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람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말레이시아 출처의 기사를 옮겨 놓은 거예요. 말레이시아 출처 기사가 뭐였냐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약간 부패 스캔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리생융 총리가 연루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식품 수입 업체가 이탈리아 크로아상 생지를 수입한 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시켜서 분리를 해가지고 패킹을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패킹한 것들이 서머셋 313에 있는 한 빵집에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불법이라 모든 생지는 회수되었고 혹시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편견이라는 게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접해보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유치원하고 학교에서 같이 어울려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나는 누구입니다 시리즈가 싱가포르에서 발간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3번째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나는 알리샤입니다. 나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알리샤의 어머니가 직접 적은 동화책인데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부모님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 시리즈를 기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좀 더 이런 발달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쿄 올림픽에는 해외 여행객들이 가서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지인의 친구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일본은 굉장히 안전한데 혹시 올림픽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일본에 코로나를 더 퍼뜨리지 않을까, 그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바탐과 빈탄을 4월 22일부터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7월 1일부터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격리 없이 태국의 푸켓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최악의 홍수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자연이 중간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을 치닫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극심하게 더워지고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비가 오는 날씨들이 앞으로 호주 날씨의 뉴 노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거의 매년 화재 아니면 홍수가 발생한다는 건데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홍수로 인해 결국 한 명의 사망자도 나왔고요. 홍수에 떠밀려온 뱀과 거미들이 집으로 기어들어오기도 한다는데 사진을 보니까 거미 수십 마리가 집 난간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또한 독성이 강하고 빨리 독이 퍼지는 거미가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